사건의 개요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코를 한 개 잡아가지고. 잠시만요. 예. 코를 한 개 잡아서 지매동에서 영천으로 가는 코를 한 개 잡았습니다. 그게 뭐였지? 대추 박스였나? 무슨 박스였어요? 대추가 실려 있었나요? 아니요, 대추 없는. 상차할 땐 지게차고 하차할 때는 수작업일 거다 하고, 혹시 모르니까 통화해봐라 하대요. 그래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했어요. 갈까? 그렇대요. 상차할 땐 지게차고 하차할 땐 수작업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지매동으로. 네네. 이제 하양에서 지매동으로 갔죠. 또 가서도 좀 기다렸어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면서 작업 준비를 아직 덜 했다고. 오케이 하고 차 대놓고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좀 짜증 날 정도로 딱 기다렸어요. 한 20분 30분 기다렸어요. 딱 그 경계에 있네요. 예. 말을 할까 말까 언제 다 하지 가는데 지게차로 탁 뜨더라고요. 오케이 됐네 이제 시작한다. 지게차가 가는 동선이 좀 이상해요. 지게차 옆에 딱 붙이대요. 안 올리고. 적재하면 안 올리고. 네, 책임이 탁 붙여요. 자기가 막 싫더라고요. 지게차 하는 사람이 적재함 옆에 그 파레트를 붙여놓고 본인이 직접 내려서 거기 시기를 했다. 그 시기를 하고 이제 수작업이네 하면서 말이 틀렸잖아요. 근데 그까지는 나는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만 안 하면 되니까. 빈 박스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이 한 30분 하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 팔레트를 최다 못 실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니만 안 하세요? 한 거예요. 조금 짜증났죠. 그 눈빛이 어땠나요? 그냥 벌레 보듯이 보면서 안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났죠. 그럼 저한테 짜증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운송사 전화했죠. 예, 바로 전마대 뿐네요. 그렇죠. 모르는 놈이니까. 그래가 운송 전화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지게차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 하디마 갑자기 내리고 있대요. 다시 하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수작업으로 실어놓은 걸 다시 내렸다. 아직 이야기 안 됐는데 어차피 안 가실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가 다 내리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회장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하면서 회장님 만원 보내놓을게요 하대요. 하하 통보네요. 예. 형님 저 하양에서 왔는데 그래 그거는 내 잘못이다. 그래 공짜로 내가 있는 건 내 잘못이라고 쳐도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는 시간과 그런 거는 만원가는 안 되잖아요. 사모님 솔직히 어디 뭐 택시 타고 와도 만원 더 주고 맞죠. 어디 알바해도 내 지금 1시간 넘었는데 만원 더 주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보고 잘못했대요. 아하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봤자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짝 내지 마시고요. 제가 사모님하고 싸우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봤자 득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엔 돈이잖아요. 만원가는 안 됩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만원 보내놓을게요. 하면서 득거럽거든요. 끊고 다시 전화 안 했어요. 전화 안 하고 24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24시에서 알죠? 저희는 그 자비에 비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한 번 더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로 갑니다. 네. 육삼빌딩 봤나? 나 잔다고 못 봤는데. 쉽지 않네. 일로네. 일로 가자. 일로 맞나? 직진해서 좌회전. 좌회전. 아닌데. 있잖아. 움직여봐요. 맞네. 안녕하십니까. 최장인 변호사님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부님 저 오더를 잡고 또는 오더를 잡기 전에 이미 그 물류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그렇죠.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상차는 지게차로 하고 네. 하차는 수작업을 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 통화 녹음본이 있으시고요. 네, 있어요. 보통 그러면 화물운수업계에서 얘기하는 상차 지게차의 의미는 네.
지게차를 가지고 물류업체 직원들이 실어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게차가 있으니 화물 운전기사가 와서 이걸 이용해서 실으라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이제 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확실한 거는 이런 화물 운수업계 관행상 지게차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이 지게차를 가지고 팔레트 채로 실어주는 거를 그쵸, 의미하는 그쵸. 거죠. 네,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수작업이었던 수작업. 거죠. 수작업이. 수작업이었으면 오더를 안 받았을 거고 맞죠. 출발조차 안 했을 맞죠, 거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회차비가 통상적으로 얼마 이야. 지급받으세요? 통상적으로 이게 네. 정해진 금액이 아예 없다 보니까 네. 뭐 따라 다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3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고 5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뭐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네. 있어요. 그걸 보면 전자수송인가 최소 무조건 5만 원을 청구한대요. 네. 그걸로 하면 다 받아냈었다. 네. 그거는 뭐 절차가 간단하다기보다는 네.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아. 소액 사건을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시려는 이유는 일단 절차도 내가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알아보려면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 상담비가 사실은 5만 원 청구하기 위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내 열받은 마음과 내 시간 그런 노력들을 조금 아예 그냥 허탕쳤다라고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끼 씨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 운수 기사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내 피해가 결국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피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또 나한테 오는 피해가 될 거고, 뭐 사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송은 보통 5만원 또는 10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들도 상담이나 아니면 도와드리려고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마키님의 청자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화물 운수업계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걸 맡아서 도와드릴 거고요. 이 사건이 잘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화물 운수 기사 개개인 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설명까지 붙여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마키님 채널 또는 카페를 통해서 이거를 보시고 조금 이제 쉽게 내 억울함 조금 푸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끼님한테 10,000원 회차비 준다는 거는 이끼님 입장에서는 이거 먹고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억울하면은 너가 수작업으로 짐을 실어서 이 일을 하라라는 그런 감정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알면서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보고 싶으신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비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더를 받고 복귀하기까지의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소요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휴차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휴차 손해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한 객관적이되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많아봤자 10만 원밖에 청구를 못할 거지만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든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먼 미래에는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끼 씨를 이제 내고계 고트, 내고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업체분은 야무지신 분한테 이번 당하셨네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대화가 안 되셨어요. 내고 해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대화가 돼야 내고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법대로 받으셔요. 이게 판결이 나오면요, 네. 딱 국가에서 네. 재판에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네,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액을 떠나서 의미가 있을 것 맞죠. 같습니다. 그러면 잘 부르면 되고 경찰서한테 우리가 끝났다. 든든하다. 내가 이런 데로 와본 적이 없다. 처음 와보네요. 조금 낯설래 많이 잘 안 나오더라. 법원은 많이 가보셨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운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우리 트럭커 형님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터무니없는 회차비 그리고 대기비, 물론 운임부터가 표준이 없으니 회차비나 대기비가 제대로 책정될 리 만무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어쩔 건데 식의 상황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겠지만 화물 운수업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배차받은 화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차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로는 문제가 생겼다 라고 여기지 않으려 해요. 이걸 문제 삼으면 우린 하루에만 수십 가지의 문제에 시달릴 테니 말이죠. 그래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최대한 잘 헤쳐나가려 하는데 가끔씩 곧이어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미리 취소됐붙다 우야노. 아이고 사장님, 제가 배차를 잘못했어요. 이걸 웃자면 좋노. 아하, 큰일 났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회차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빨리 다른 일 잡을게요. 근데 여기서 뭔 소리 하노? 이걸로 무슨 회차비입니까? 고마 배째이소. 회차비 줄 돈 있으면 내가 술을 사 먹지. 만다고 아저씨 줍니까? 또는 다른 사장님들은 다 10,000원 받고 돌아가는데 왜 아저씨는 50,000원인데요? 뒤졌다 가 있죠.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단 회차비뿐만이 아니고 대기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실랑이가 벌어지고 어르고 달래고 윽박도 질러보고 이 상황 때문에 온갖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하얗게 불태우고 남은 건 겨우 얻어낸 회차비 몇만원 또는 그냥 10,000원. 하지만 그 과정에 다른 일들은 다 날아가고 멘탈도 날아가고 헐헐 시간은 흘러 또 나이를 먹고 결제일은 다가오고. 물론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시며 회차비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주 수월해지죠. 행여 제시하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이지. 됐고, 화물기사들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턴 청구가 될 겁니다. 이른바 신입기 10,000원 회차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만 먹어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죠.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게도 법무법인 정윤의 박승호 대표 변호사님, 최장인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훈 변호사님께서 신입기 10,000원 회차 사건, 이 사건이 종결된 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컨대 회차비나 대기비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양식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하셔라 라는 가이드라인이죠.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그간 방법을 몰라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던 그딴 상황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형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정도는 다들 다르실 거예요. 다만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 개빡치는 상황들은 이젠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에이 귀찮아, 그 시간에 한탕 더 한다 라는 식으로 저도 그랬고 익기도 그랬고 형님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바로 잡아놔야지요. 네, 당연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허나 청구서를 받아보는 업체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정당한 회차비, 대기비가 당연해질 겁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형님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씩 바꿔나가 보시죠 형님들. KTX 왕복, 지하철, 밥값, 물값, 기름값, 통행료. 서울 다녀온 거 명확하게 적자입니다. 유튜브 수익 있지 않냐고요? 이 영상으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만원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아마 한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도 무조건 적자입니다. 하지만 계산만 하고 산다면 영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최고급 인력이신 우리 변호사 형님들께서도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시는 것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네, 부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하니